자, 이번에는 24년 3회 기사 영역에 있어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수문항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옥측 전선로에서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옥측 전선로에 있어서 목조 기준입니다. 자, 일단 여기 주어진 보기에서 우리가 바로 고르자면 답은 합성 수직관 공사가 되죠. 얘는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더라. 자, 여기서 복습 겸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익히 챙기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접옥측 전솔로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 공사 방법에 대해서 얘는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디에 쓰면 안 되는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금속 관공사. 자, 그 다음에 뭐 버스덕트, 그리고 케이블, 그 다음에 애자공사,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공사. 우선적으로 금속관과 버스덕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목조 이외에만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요 케이블 중에서도 특히 연피,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무기물, 절연 케이블. 자, 얘들은 목조 이외에만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애자 사용공사는요, 전개된 장소에 한하더라.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전개된 장소에 한해서 이 목조의 조형물에도 시설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합성수지관은 별도의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원 같은 경우에 둘은 목조 이외에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시설할 수 없더라. 그리고 아래쪽에 4번도 케이블 공사긴 하나 연피, 알루미늄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지금 주어진 보기상에서는 4번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2번 문제입니다. 345kV 변전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울타리의 높이가 2.5m일 때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도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자, 얘는 여기다가 이어서 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기준을요. 35kV.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0kV.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는 이하, 여기는 초과. 똑같이 이하, 초과. 자, 그래서 35kV 이하인 구간에 있어서는 이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의 합계가 5m. 그 다음에 35kV 초과하고 160kV 이하인 경우에는 6m. 그리고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U 플러스 0.12 단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이 단수는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0분의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에다가 기준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계산한 결과는 절상을 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345kV입니다. 그쵸? 그럼 이에 대해서 계산하려면 당연히 얘를 접목을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단수부터 계산을 때려야 됩니다. 자, 단수가 어떻다고요? 10분의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 345 마이너스 기준 넣어야 된다고요. 지금 기준은 160 초과하는 기준이니까 160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얘가 18.5가 됩니다. 근데 그 계산 결과를 우리는 절상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수점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는 19로 취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때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 합계.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거리 합계. 얘는 어떻게 됩니까? 6 플러스 0.12 곱하기 19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8.2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애초에 울타리의 높이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한 건 뭐예요?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을 구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울타리 높이가 2.5m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2.5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는요, 5.7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여기 뭐 변전소가 있대요. 변전시설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울타리의 높이를 2.5로 잡았답니다. 그럼 이때 이 울타리로부터 이 충전부까지 거리가 얼마다? 5.78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 터널 안에 저압 전솔로는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체크를 해보면 철도 혹은 궤도 혹은 자동차도 전용 터널. 자, 이때 우리가 저압 전솔로와 고압 전솔로에 있어서 필요한 것만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저압 전솔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선을 쓸 때 그 전선은 지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자, 얘는요 2.6mm 이상이요. 그럼 고압은요? 이 친구는 4mm 이상짜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그럼 이때 전선의 지표면상 높이 이것도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챙겨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표면상 높이는 뒤에 빨간 걸로 쓸게요. 자, 저압 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상 높이가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고압 전선 같은 경우에는 3m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제 이 내용은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과도 기준이 같습니다. 참고로 잡아주십시오. 자, 어쨌든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저압 전솔로에 있어서 필요한 전선의 지름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름은 얼마? 2.6m 이상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텐데, 요게 조금 오타 났다. 그죠? 2.6.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비 17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 전솔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의 강심 알루미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 강도 및 내아크 성능을 가지는 연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여기 있는 이 사용자가 170kV를 초과하는 이 특고압 전솔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때 전선의 단면적은요 240 스퀘어 이상짜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 우리가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보면 이 사용자 170kV 이하인 기준으로 좀 출제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실 때 간단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저압 보안공사에 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에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간단히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보안공사의 기준에 대한 이 전선의 굵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저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는 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는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제1종 기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 저압보안공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준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400V 이하일 때, 하나는요 400V 초과일 때. 자, 이 특고압 보안공사도 일단 기준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100kV 미만, 하나는 100kV 이상, 그리고 300kV 미만, 하나는 300kV 이상. 자, 이런 기준 하에서 각각의 지름 혹은 굵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자, 일단 저압 보안공사를 할 때 400V 이하 기준으로 전선 사용한다. 그럼 이때는 지름 4mm 이상짜리를 쓰면 됩니다. 자,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름 5mm
이상짜리를 쓰면 되는데, 자, 이때 요거는요, 고압보안공사와 기준이 같습니다. 즉 얘도 5mm 이상짜리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특고압보안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전선의 굵기 자체가 이 단면적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검은 걸로 좀 해볼게요. 자, 100kV 미만일 때에는 단면적 55 스퀘어 이상. 자, 그 다음에는 150 스퀘어 이상. 자,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올라가서 200 스퀘어 이상짜리를 쓰면 되더라. 그래서 일단 지금 문제에 대해서 답을 체크하면 저압보안공사이기 때문에 답은 바로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를 보면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선의 굵기는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동선을 사용하는 경우래요. 자, 일단 우리가 간단히 체크를 하자면 이런 게 있죠. 병렬로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선, 다른 말로 구리선을 쓴다. 그럼 이때 그 굵기는요 50 스퀘어 이상짜리를 써야 되더라. 근데 때때로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도 한번 적겠습니다. 알미늄이라 쓸게요. 알미늄은 70 스퀘어 이상 짜리를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종종 장난을 치는 형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면 된다는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병렬로 시설할 때는 이 전선 각각에는 퓨즈 시설 금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알겠죠? 은근히 나오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은 동선에 대해서 물은 거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뭐 몇 가지 특수한 개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지 진압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돼지. 돼지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쌈겹살 아닙니까? 그쵸? 쌈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 지겨요. 그죠? 자, 그래서 돼지 하면은 300 딱 기억을 하자. 이거는 일반적인 기준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면서 몇 가지 특수한 개수에 대해서 이 대지합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서 확실히 잡아주신다면 여러분 시험 치러 가셨을 때 이런 거 나왔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8번째 문제 바로 다뤄보겠습니다.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전선의 세기는 몇 퍼센트 이상 감소되지 않아야 하는가? 야,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먹어야죠. 그죠? 20% 이상 감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 전선의 세기는 몇 퍼센트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 보기에는 뭐가 있느냐? 80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문제처럼 몇 퍼센트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죠? 그런 거 잘 체크해 주십시오. 특히나 그 보기에 20%도 있고 80%가 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거 잘못 해석하는 순간 엉뚱한 거 골라가지고 아장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묻는지 몇 퍼센트 이상 감소 기준인지 혹은 몇 퍼센트 이상 유지 기준인지 이거를 잘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아파트 세대 욕실에 비대용 콘센트를 시설하고자 한답니다. 다음에 시설 방법 중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주어진 보기를 가지고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콘센트는 그쵸 방적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방적형이 뭘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직에서 15도 이내의 각도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을 때 이 물방울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얘를 우리가 방적형이라 불러요. 즉 이런 거죠. 그 위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혹은 15도 이내 각도로 이렇게 물이 떨어진대요. 물이 떨어졌을 때 여기 콘센트가 있을 겁니다. 콘센트에 커버와 같은 것을 씌워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물이 이 콘센트 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얘를 뭐란다? 방적형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욕실과 같은 데 보면 콘센트에 커버가 씌워져 있다. 그죠?
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자, 여튼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체 감전 보용 누전 차단기. 특히나 이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욕실과 같이 이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누전 차단기의 기준은요. 전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그리고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의 하나인 것을 써야 되더라. 그렇죠? 특히나 요거는 실기에서도 요거 쓰는 것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잡아 주십시오. 자, 그다음 네 번째, 콘센트는 접지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아하,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접지극이 있는 것을 써서 접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요거 잡아주고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자,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공칭전화 25,000V의 단상 교류 전차선과 차량 간의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정적일 때 몇 밀리미터 이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전차선과 차량 간의 절연 이격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직류 시스템이냐, 교류 시스템이냐. 자, 그리고 이때 직류에 있어서 공칭전압 기준 두 가지. 750이냐, 여기서 두 배를 한 1500이냐. 그 다음에 교류는 25,000이냐.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동적 기준, 그 다음에 정적 기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직류 750V 같은 경우에는 이 동적이나 정적이나 둘 다 기준이 똑같습니다. 25mm. 자, 그 다음에 직류 1500V 같은 경우에는 이 동적 기준에서 100. 자, 그 다음에 정적일 때는 150mm. 자, 근데 교류일 때는 얘는 17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적일 때는 270.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70m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을 할 때 전기 부식 방지용 전원 장치로부터 양극 및 P 방식체 전로에 사용되는 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답을 바로 고르면 이 전기 부식 장치 회로에 있어서 실제 사용 전압은요, 직류 60V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적으로 우리가 뭐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을 체크를 하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양극의 매설 깊이 어떻게 됩니까? 자, 양극의 매설 깊이는 0.75m 이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접지극의 깊이랑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양극과 주위에 1m 내에 있는 임의의 점. 간의 전이차는 몇 볼트 넘지 않아야 됩니까? 얘는요, 10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것 말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1m 간격에 임의의 두 점 기준에서는 몇 볼트를 넘지 않아야 됩니까? 자, 얘는요, 전이차 5볼트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얘들이 시험 문제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런 것도 한번 봐주면 어떨까 싶어서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나 할 거 다 했는데 뭔가 좀 더 챙길 만한 거 없을까? 그때 한 번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튼 이 문제의 답은 3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자, 다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자, 물론 뭐 여기는 직접 매설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직접 매설식뿐만 아니라 관로식, 암거식도 마찬가지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한다면 얘는 1m 이상으로 매설 깊이를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얼마? 0.6m 이상.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과 접근하여 시설될 때 이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네요. 일단 요에 대한 규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가공전선과 뭐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칸을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접근 대상물, 여기는 저압 가공전선, 여기는 고압 가공전선. 자, 이렇게 놓고 처음에는 횡도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즉 횡단보도, 도로, 철도 및 궤도. 자, 일단 이 기준에서 이 저압 가공전선 같은 경우에는 얘들과 접근 또는 교차를 할 때 3m 이상 이격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고압 가공전선도 똑같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또 한번 구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어떤 선로에 대한 지지물. 자, 여기에 대한 지지물은요, 저압 전차 선로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약전류 전선로에 대한 걸 수도 있고 혹은 동일한 가공 전선로에 대한 지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거에 대한 지지물과 접근 또는 교차할 때 얼마큼 이격을 둬야 되느냐. 자, 일단 저압 가공 전선은요 0.3m 이상 이격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압 가공 전선은 0.6m 즉 2배를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단 요런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케이블일 때는 절반만큼 즉 0.3m 이상으로 이격을 시키면 되더라. 자, 그리고 식물과 접근 또는 교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은 간단합니다.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접촉이 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이거 똑같죠. 자, 라스트는 이 외에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삭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테나, 혹은 저압 전차선, 혹은 뭐 가공 약전류 전선, 혹은 동일 가공 전선 상호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외에 이렇게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횡도철, 지지물, 식물, 이외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이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저압 가공전선은요, 요게 했던 값을 그대로 들고 옵니다. 0.6m 이상. 그럼 고압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올라갑니다. 0.8m 이상. 자, 이렇게 놓고 또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 이 저압 가공전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있죠. 고압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쓰는 경우나 케이블을 쓴다. 그럼 그때는 이놈처럼 절반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즉 0.3m 이상 이격을 시키면 된다. 이와 똑같이 고압 가공전선도 이 친구가 케이블이라면 절반 0.4m 이상 이렇게 기준 잡아도 되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경우에 얘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과 접근할 시설할 때 이들 간의 이격을 물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외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럼 답은 0.8m. 자, 근데 지금은 센치 기준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8cm. 이렇게 4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래쪽에 A는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주택의 전기 저장장치에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에 칠하기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을 했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 요거는 조금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지 전압, 대지 하면은 우리 돼지할 때 삼겹살 바로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뭐 30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에 있어서 지락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에 시설했을 때 이때 이 옥내 전로의 대지 진압은 요 300이 아니라 여기 더블 600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요것과는 조금 확실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을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보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바로 체크를 해보면, 자, 세 번째 보기 요 놈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자 사용공사의 시설 시 전선 상호간의 거리는 50mm 이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50이 아니라 60mm 이상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얘를 6cm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애자 사용 공사에 있어서 이 전선 상호간 거리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확실히 조금 체크를 해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항목은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내용이 있구나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냉각시 발전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몇 퍼센트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주어진 걸 조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어떤 기준으로 주어졌냐면 수소 냉각식 발전기 기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경보 장치의 순도 기준은 여기 있는 85%가 되지요.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는 얘가 90%도 있던데, 그죠? 자, 여기서 좀 구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상시 감시하지 않는 변전소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방금 봤던 수소 냉각식 발전기. 뭐 여기서 다시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하면 얘는 상시 감시를 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근데 얘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시 감시를 하는 기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상시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 상주하는 제어소가 있다면, 변전 제어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경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상시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보를 날려줘야 되는 기준은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상시 감시를 한다면 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상시 감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준을 빡빡하게 잡아놔야 이 다른 변전 제어소에 있던 친구가 달려올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조금 빡빡한데 그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경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소 순도가 90%. 즉, 90% 이하가 되면 경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차단 시설도 있죠. 차단 시설 같은 경우에는 85%.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도 순도가 90% 이하면 경보 날려야 되고 85% 이하면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더라. 자, 근데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놈은 조금 기준이 완화가 되죠. 사람이 상시 감시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경보 시설 기준은요 85%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설비 식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보통 통신설비 식별 표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요거를 알면 풀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잡으면 좋을만한 거 위주로 딱 보고 바로 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통신설비의 식별 표시 기준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설비 표시 명판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배전주 기준으로 해서 딱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직선주 기준이요. 직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 표시 명판을 5개 전주마다 시설을 해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주. 혹은 뭐 잡아 당기는 용도의 전주 같은 경우에는 매 전주마다 시설해야 되더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는 한 개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주 하면은 몇 개? 5개. 그 다음에 분기주 하면은 한 개마다 딱 요 정도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를 토대로 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보면 배전주에 시설하는 통시설비의 설비 표시 명판의 경우 분기주는 매 전주마다 시설할 거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우리가 방금 체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당연스럽게 맞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통신기기는 식별을 이용하도록 인식용 표차를 부착해야 한다. 요건 우리가 뭐 지금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솔직히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모든 통신기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어떤 표차를 해야 뭐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죠? 혹은 증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서 세 번째 보기를 봅니다. 배전주를 시설하는 통설비의 설비 표시 명판의 경우 직선주는 전주 몇 경간? 10경간. 물론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얘가 전주 10개마다 시설할 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직선하면 몇 개라고 했죠? 5개. 그럼 얘가 틀렸죠. 정확하게는 10경간 혹은 10개가 아니라 5개 혹은 5경간마다 5경간마다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예.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네 번째도 한번 살포시 한번 살펴봅시다. 통일사업자의 설비 표시 명판은 플라스틱 및 금속판 등 견고하고 가벼운 치료를 하고 글씨는 각인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어째 이거는 어쩌면 진짜 당연스러운 거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까놓고 봤을 때 2번과 4번은 간단히 생각했을 때 뭔가 당연스러운 게 되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면 좋은 게 이 정도가 되겠더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력 회로에 전선을 조영지에 붙여서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즉 케이블 외에는 공칭 단면적 몇 스퀘어 이하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소세력 하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조작 회로에 사용을 합니까? 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음매하는 소 딱 생각하면 얘는 무슨 곡이에요? 6곡이 아닙니까? 그죠? 6곡이. 그래서 60볼트, 6곡이니까 60볼트 이하의 뭐 개폐기 조작 회로라든가 혹은 배를 접속하는 회로에 쓰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친구에 있어서 대지 전압은 얼마입니까? 얘는 기본적인 값 생각하면 되죠. 돼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삼겹살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쌈배.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요상한 걸 물었어요. 이 소세력 회로를 조영지에 붙여서 시설한대요. 근데 내가 시설하는데 케이블 말고 딴 걸 쓴다면 공칭단 면적 몇 스퀘어짜리 이하의 연동선을 써야 되느냐? 근데 요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얘가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5타네요.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써야 됩니까? 실제 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거하면요. 241.14.3 여기 항목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세력 회로의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 단면적 1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써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왔었구나.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봐놨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혹시나 이 친구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야 그때 답이 요거 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일단 고를 수 있겠죠. 자, 연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문제.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어진 보기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태양전지 모듈 전선 개폐기 및 기타 기구는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그쵸? 당연스럽게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당연스럽게 맞는 것 같다. 그쵸? 자, 근데 두 번째, 어레이 출력 개폐기는 점검이나 조작이 가능한 곳에 시설할 거야. 그쵸? 실제 우리가 어떤 설비를 시설했을 때 그 설비에 대한 점검이나 조작이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야, 이런 점검의 조작이 불가능한 곳에 있다. 이건 솔직히 이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뭐 요런 여러 가지 공사법이 있습니다. 일단 체크. 그 다음 네 번째, 모듈 및 기타 기구의 전선을 접촉하는 경우는 나사로 조이고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기계적,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을 할 거야. 솔직히 우리가 1번, 2번, 4번을 봤는데 얘는 조금만 딱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소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판단했을 때 보통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는요, 이런 종류에 대해서 장난을 치죠. 그래서 답은 실제 3번이 맞는데, 자,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옥측 또는 옥에 시설할 경우에는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애자, 상공사 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필요한 것만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우리 분산형 전원에 대한 이 규정에서 딱 요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는 전기 저장 장치,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자, 일단 이 전기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사에 준하여 시설할 수가 있습니까? 얘는요, 합, 금, 캐를 기준으로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히 적더라도 여러분 알아보겠죠, 뭔지. 뭐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얘는 합성 수지관 공사. 이 친구는 금속관. 이 친구는 케이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합금 캐긴 한데 얘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붙어요. 합금 캐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얘는 합성 수지관 방금 했죠. 금속관 케이블, 얘가 뭐다? 정확하게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애자가 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땡이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스트 20번째 문제. 사용전압이 22.9kV의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선 높이는 몇 미터 이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요걸 알려면 우리가 이 가공전선의 높이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한번 이 기준에 대해서 눈으로나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가공전선의 높이 기준. 자, 근데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보통 이 가공전선과 가공인입선을 은근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눈으로나마 보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기준을 뭐 이렇게 먼저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제일 왼쪽은 시설 장소,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시설 장소.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뭐 가공인입선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인입선. 그래서 처음에는 저압 기준, 그 다음에 고압 기준, 그 다음에는 특고압 기준. 여기서 그냥 좀 간단히 보기 위해서 35kV 이하 범주까지만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또 하나 나누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가공전선을 보겠다. 일단 이 가공전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하위 구분 개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압과 고압 묶어서. 그 다음에 특고.
얘도 기준은 35kV 이하에 한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시설 장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놓을게요. 횡, 도, 철. 그리고 이외.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횡은요, 횡단보도교가 됩니다. 얘는 도로죠. 얘는 철도 및 궤도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도로 기준은 좀 더 정확하게 말했을 때 교통이 번잡한 기준이 됩니다. 그쵸? 보통 여기서 장난을 치는 게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교통이 번잡한 도로 기준이라면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기준은 이외로 봐야겠죠. 그래서 교통이 번잡하지 않는 기준은 이렇게 들어가더라.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해 주세요. 우리 관련도 문제를 보면 혹은 뭐 CFT 기출 보고 문제를 보면 요런 것들이 조금 있다 그죠. 그래서 한 번씩 허파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허파 뒤집어진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확실히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요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횡단보도교 기준으로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 가공 인입선에 있어서 이 저압 인입선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교 위를 지나간다. 그럼 이때 주소 높이는 3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고압이 지나가면 좀 더 위험하니까 더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0.5 가산을 내줍니다. 자, 그러면 특고압 35kV 이하 기준의 특고압 선이 지나간다. 그럼 이때도 좀 더 가산을 내줍니다. 그래서 앞에랑 똑같이 0.5를 가산하면 4m 이상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35kV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1m를 가셔서 5m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0.5 얘도 플러스 0.5 똑같이 들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순서를 살짝 꼬아서 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보통 제가 언급할 때 행도철 2회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일단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3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3 다음에 오는 숫자는 4죠. 그 다음엔 5, 그 다음에 6이 될 거예요. 근데 약간 지그재그로 3, 4, 5, 6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2회 기준이라면 4m 이상,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횡단한다면 5m 이상, 철도 및 궤도 하면은 솔직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6.5 기준이요. 그리고 얘는 똑같죠. 고압일 때도 6.5, 특고압일 때도 기본적으로 6.5. 그쵸.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160kV를 초과하는 기준이라면 우리가 단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일단 그 기준은 그렇게 뭐 잘 나오는 거 아니니까 딱 요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 도로 기준으로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이 지나간다. 그럼 어쨌든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에 봤던 이 횡단보도교랑 똑같이 일정량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0.5 가산했다면 얘는 2배. 이만큼 가산시키면 돼요. 즉 6m 이상. 그 다음에 35kV 이하의 특고압은요 똑같습니다. 더 이상 증가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외 장소도 똑같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플러스 1만큼. 그래서 5m, 얘도 5m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범주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가공전선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얘는 꽤나 간단합니다. 일단 이 저고압 기준으로 체크할 때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공인입선의 고압 기준을 그대로 들고 오면 됩니다. 즉 3.5m 이상, 얘는 6m, 얘는 6.5m, 다시 6.5m.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5m 이렇게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걸 알면 얘도 꽁으로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고압은요? 특고압도 간단해요.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이 친구는 가공 인입선과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으로 하나만 더 챙깁시다. 은근히 여기서 또 장난을 치는 부분이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이 고압 가공 인입선 시설할 때 기본적으로는 5m 이상의 높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주냐면 이런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케이블이나 혹은
보통 이제 정말 많이 치는 게 요거죠. 위험 표시. 자, 이 위험 표시가 있다. 그러면 이 높이는 3.5m 이상으로 완화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위험 표시 나오면 그냥 3.5m 이렇게 기준 잡힌다는 거 또 추가로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중간에 좀 잡소리가 길었는데 자, 이걸 토대로 더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2.9kV 특보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35kV 이하인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때 도로를 횡단한대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런 언급 없이 도로가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것대로 교통이 번잡한 기준입니다. 근데 번잡하지 않다면 이렇게 줍니다. 단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얘는 번잡한 거 기준이 된다. 어쨌든 이 경우에 전선의 지표선 높이는 얼마 이상입니까? 6m 이상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확인된 기사협력의 20문제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복습을 위해서 좀 잡설이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